마늘 주사, 감초 주사, 배곡 주사, 연어 주사, 다양한 종류의 수액 주사가 소개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주사가 필요한 사람이 맞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고 좋아서 너무나 자주 맞고 있다는 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과연 비타민 주사는 만병통치약일까? 영양제 주사는 비쌀수록 효과가 좋을까?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 지난번 영양제에 관한 영상에서 음식을 먹어서 내 몸에 당장 필요한 영양소를 얻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고 번거롭기도 하고 다 챙겨서 먹지도 못하고 편식하고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영양제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 영양제가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양제보다 더욱 빠르게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수액주사, 비타민 주사입니다.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방법 두 가지는 하나는 입을 통해서 위장관 통해서 소장해서 흡수해서 혈액으로 들어오는 방법, 좀 오래 걸리겠죠? 자, 바로 정맥에다가 그 내용물을 주사를 통해서 준다면 45초에서 1분 이내에 우리 몸에 골고루 영양소가 흡수돼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바쁜 현대인들 또 본인이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겠죠. 그래서 비타민 주사를 맞는 사람은 저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주사를 좋아하는 사람. 두 번째, 주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혹시 좋아서 맞는 사람인지 필요해서 맞는 사람인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문제는 이겁니다. 주사가 필요한 사람이 맞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고 좋아서 너무나 자주 맞고 있다는 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내가 혹시나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마구잡이로 맞고 있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수액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50에서 70년대에 어린아이들이 설사병이 나서 픽픽 쓰러지고 죽어가던 때에 체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수액을 처방했었습니다. 수액만 맞고 나서도 아이들이 팔팔하게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서는 이게 죽는 병을 살리는 마법의 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원래 수액은 심한 탈수나 출혈이 있을 경우 혹은 수술을 대비해서 미리 주입하려고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 최근에도 영양 공급을 충분히 못 받고 있는 나라에 사는 아이들한테 이 수액을 공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액 치료는 첫 번째는 수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분의 이동을 하려면 전해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해질을 포함하고 세 번째는 영양분도 같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영양분을 같이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수액은 투명한 피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수혈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피를 주진 못해도 수액을 줘도 웬만큼은 그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거든요. 수액의 종류에는 우리 영양분 공급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수액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수액은 포도당 수액이고요. 단백질 수액은 아미노산 수액이고 지방 수액은 콩기름 가지고 만든 인트랄리피드라고 하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때 쓰는 흰색 수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양 공급하는 것들을 이렇게 수액으로 다 공급하고 있구나 이 생각도 하셔야 좋겠고요. 포도당 수액은 가장 보편적인 수액의 종류인데 너 영양이 부족하니까 영양제 좀 맞아. 그때 이 포도당 수액이 일반적인 경우였고요. 보통 단일 용액으로 맞는 것보다는 치료제와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당뇨가 있는 경우는 순간적으로 당 수치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고 당 조절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맞았다고 해서 당뇨가 걸리진 사실은 않으니까 그런 부작용은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기본 구성하고 있는 일정한 나트륨이 포함된 물, 생리식염수. 생리식염수 수액은 콜레라에 가장 적합한 치료법으로 사용됐는데 콜레라가 처음에 겐지스강 유역의 풍토병이었는데 181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됐어요. 가장 치명적이었던 3차 대유행 때에는 러시아에서만 1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만큼 치명적이고 위험한 질병이었는데 이때 영국의 의사 존 스노우가 연구를 통해서 콜레라가 오염된 물을 통해서 퍼졌다는 것을 밝혀내서 수많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혈액과 가장 가까운 생리식염수 수액 치료가 콜레라 치사율을 1%로 낮추는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해질 수액이 있는데요.
전해질은 체액 내의 무기성 염, 산, 염기 등을 의미하는데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전해질 수액은 이런 전해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처방되는데 실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나트륨 수치가 너무 낮은지 높은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전해질이 부족하면 보충하고 넘치면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아미노산 수액은 흔히 말하는 영양제 수액입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 분자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죠.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하면 아미노산이 되죠. 그래서 그런 아미노산이 녹아있는 수액이고 이 아미노산 수액의 효과는 영양 상태가 불량한 환자에게 단백질을 보충해주며 고기를 못 먹거나 아예 단백질 섭취를 안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영양의 균형을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좋지만 간 기능이 나쁜 간경화 환자에게서는 과하게 만약에 아미노산이 들어온다면 이게 또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고요. 특히 단백뇨가 있거나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꼭 의사의 진료를 통해서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는 알부민 수액이 있는데 알부민도 단백질이에요. 생체 세포나 체액 중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단순 단백질이고 이 알부민이 우리 몸의 혈청 안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 호르몬과 함께 혈액을 이동시키는 역할하고 삼투압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부민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잘 붓는다는 거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복수 찼을 때 배 안에 차고 있는 이 물이 이동을 하지 못했을 때는 물이 빠져나가고 흡수가 되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게 이 알부민의 농도에 의해서 되거든요. 알부민은 또 주로 콩팥과 간 질환을 앓거나 과다출혈이나 심한 부족이 있는 환자에게도 사용되고 암이 굉장히 진행이 많이 돼서 그 암이 만드는 물질들 때문에 복수가 계속 찰 때 알부민 수치도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알부민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부민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제조할 수 없고 오로지 헌혈을 통해서 얻은 혈액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비용이 좀 있는 게 당연하고요. 근데 혹시라도 단순 영양 보충을 위해서 그냥 나 알부민 주사 좋으니까 한 대 맞아야지 해버리면 아미노산 수액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굳이 알부민 주사를 특별하게 더 맞을 이유는 없고 그렇게 함부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부족하지도 않는데 그냥 좋다고 마구 맞는 거는 잘못됐다는 얘기고요. 영양 보충을 위해서는 역시 아미노산 수액으로 충분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늘주사, 배곡주사, 감초주사 등으로 불리는 수액은 일종의 비타민 수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도 포함되고 다른 영양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주로 피로회복이나 미용이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늘주사는 진짜 마늘액을 주사하는 게 아닙니다. 큰일 나겠죠. 수액에 포함된 비타민 B1, 알리신 성분에서 마늘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자기가 마늘 냄새를 느낀다고 환자분들이 얘기하거든요. 이 알리신이 피로 유발 물질 생성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어서 만성 피로나 무기력이나 근육통 개선 및 피로 해소에도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로 해소의 원리가 마늘 주사 자체로 인한 건지 아니면 단순 포도당에 의한 건지 명확하지는 사실 않고 아니면 그냥 누워서 쉬었기 때문에 피로가 해소된 건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맞는다는 거는 플라세보 효과도 다 포함한 거지만 급성 감염이 온 환자한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냐면 입원시켜서 수액을 주거든요. 입원 기간이 길수록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나쁜 현상이거나 플라세보만이 있는 게 아니라 누워있다는 것 자체도 회복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일명 신데렐라 주사로 불리는 비타민 수액은 알파리포산이 주성분입니다. 알파리포산이 항산화 효과도 있고 노화 방지와 체지방 감소를 목적으로도 주로 쓰이고요. 당뇨병성 말초신경 장애나 이런 거 있을 때 쓰고 그 이명이 있거나 난청이 있거나 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심계항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의사의 처방을 잘 받아서 투여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감초주사는 감초의 주성분인 글리시리진하고 시스테인을 합성해서 만든 수액인데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유해한 물질로부터 세포를 지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글리시리진이 항산화, 항노화, 피부 탄력에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감초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칼륨 혈증하고 두통,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초 주사를 맞고 있는데 두통이 생긴다, 붉게 얼굴이 자꾸 나온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면 감초 주사를 조금 중단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팝가수 비욘세가 맞았다고 해서 유명해진 배곡 주사의 주성분은 글루타치온입니다. 이 치온이라는 말이 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황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사실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피부를 맑게 하고 피부 탄력을 증가시켜주고 중금속 배출하고 면역력 증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FDA에서는 피부 미백을 목적으로 글루타치온을 정맥에 주사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고 효과가 없다는 소비자 건강 자료를 배포했기 때문에 꼭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신중하게 투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너무 많은 노동을 해서 너무 힘들고 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글루타치온을 주사로 줬더니 몸도 개운해졌는데 피부도 맑아졌다라는 결과를 이제 가지고 있지만, 피부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매일 맞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아주 위험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일명 메가비타민 주사로 알려진 고용량 비타민 주사는 고용량의 비타민 C와 그 밖에 비타민 A, E, 셀레늄이 주성분입니다. 피부 재생하고 미백 등의 목적으로 쓰이는 주사인데 비타민 C가 수용성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양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어차피 그 소변으로 다 나오는데 뭐하러 맞으라고 또 그걸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변 볼 건데 음식은 왜 먹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차피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채우고 나머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는 부신에 가장 많이 녹아있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부신을 채워줘야 우리 몸에 에너지가 생기고 또 당 조절도 하고 혈압 조절도 할 수 있는 게 다 부신 호르몬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지는 절대 않습니다. 다만 과량은 배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작용은 역시 콤팍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 투여하면 신장 결석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은 주의하셔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두 연령에 상관없이 무조건 맞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어서 연령대별로 맞으면 좋은 수액 치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장기에 있는 10대들은 비타민 B, C가 포함된 정맥 주사 수액, 그리고 두뇌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은행잎 추출물 성분이나 비타민 B1 성분이 들어간 수액을 맞으면 좋을 것 같고, 수액은 아니지만 비타민 D라는 주사를 맞아서 야외 활동을 안 하고 또 비타민 D 합성 능력은 떨어지고, 그래서 비타민 D는 젊은 분들한테도 굉장히 부족해서 비타민 D 주사를 맞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20, 30대에는 엄청 피곤하다고 하죠. 뭐 때문에 피곤한지 모르지만 늘 피곤해요. 그 만성 피로, 그 개선을 위해서 마늘 주사나 감초 주사를 권해드리는데, 술을 해독하는데 제일 필요한 비타민이 비타민 B1입니다. 그래서 마늘 주사 맞는 거는 20, 30대가 아무래도 술 드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또 그거 맞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나이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 또 멜라닌 생성 억제에 관여하는 백옥 주사나 다이어트 관심 많고 운동들 많이 하시죠. 지방 대사에 도움이 되는 알기닌이나 카르니틴 성분이 함유된 수액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40, 50대는 이제 생존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조금 더 젊게 살고 싶다가 되죠. 노화를 늦추고 싶으니까 백옥 주사가 하얗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독의 방점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옥 주사가 좋고, 또 신데렐라 주사도 당뇨병에 대한 그 부작용들을 커버할 수 있고, 또 해독의 또 하나의 항산화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괜찮고요. 안면 홍조나 우울증 등 갱년기 증상의 완화를 도와주고, 식약청 허가를 받은 태반 주사를 추천합니다. 적어도 지금 태반 주사의 허가는 간 기능 개선으로는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치료가 두렵고 안 될 때 태반 주사를 맞아봤을 때는 또 도움을 받는 분도 계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60대 이후에는 뇌혈관, 심혈관 이런 것들 되게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뇌기능 및 뇌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콜린이나 은행잎 추출물을 포함한 수액을 맞아보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심장이나 신장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나이가 드실수록 많이 생기니까 주치의와 상의를 한 후에 투약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나이 상관없이 감기 기운, 몸살 기운이 있을 때는 비타민 B, C가 포함된 주사를 맞으면 한결 빠르게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간격으로 맞는 게 좋으냐? 기본적으로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3개월 정도를 유지를 하고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건강 유지가 올라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간격을 2주나 4주로 점점점 넓혀가면서 맞다가 또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다시 간격을 좁히거나 이렇게 좀 유연성을 가지고 수액 주사를 맞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비타민 주사는 어떻게 맞는 것이 좋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물론 건강한 사람은 수액 주사를 맞는 것보다 주가 음식 잘 먹는 거하고 운동 잘하는 거예요. 밖에서 활동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수액을 하자. 이 얘기는 진짜 맞는데, 이렇게 음식 먹는 게 힘들거나 몸이 아픈 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농도와 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환경에서 이걸 맞는 게 좋습니다. 차가워서 혈관이 수축된 상태나 긴장한 상태의 수액을 맞는 게
오히려 심장 박동도 빨리 뛰게 하면서 불안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고 맥박이 자주 뛴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천천히 맞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요구를 하셔야지 정말 몸에 유익한 수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비타민, 서재거리입니다. 제가 수액 얘기를 할 때 꼭 말씀드리는 게, 맞아봐야 소용없고 먹으면 된다 이제 얘기하는데, 속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월급을 받는데 못 받아도 억울하지만 늦게 받아도 억울하거든요. 수액이라는 거는 빠르게 불필요한 것 빼고 필요한 것만 모아서 주는 좋은 통로이기는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수액의 의미를 꼭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학교는 가고 가끔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학원만 가겠다, 이것도 안 맞는 것처럼 그 통로만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 부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수액 주사도 그런 의미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몸이 안 좋을 경우에 수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 있습니다.